아내는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의미. 그러니까 아내한테 있어서 숙제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,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. 책임감. 그래서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맡은 업무 철저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조금 안쓰러운 게 전 좀 안쓰럽더라고요. 이분은 인생을 과제를 하듯이 숙제를 하듯이 사시는 분 같아요. 이 나한테 주어진 과제, 내가 어깨에 짊어매고 가야 되는 나의 과제와 숙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가 좀 불편하고 힘든 거지.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지. 좀 그러세요?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지금 처음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물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어깨가 너무 무겁죠. 늘 그렇게 살면.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잘 못 느끼죠. 과제는 해야만 하는 거니까. 또 하나는 삶을 과제와 숙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내야 돼요. 중간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오늘 finish, 끝내야 돼.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까 남편에게 아니 결과적으로 안 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. 안 한 건 문제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지금 유치원생인데 물론 끝내면 너무 좋죠. 근데 숙제를 끝내는 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귀찮고 하기 싫고 노는 게 더 재밌지만 이 정도의 분량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의 개념을 배우는 거거든요. 노는 게 물론 재밌지. 엄마도 그래. 아빠도 그렇고. 근데 애들은 더 그래.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거든. 근데 어른들은 왜 자꾸 이걸 하라고 할까?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이랑 이러한 개념을 배우도록 이 중간 과정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. 근데 너무 인생을 숙제와 과제를 하듯이 사는 사람들은 이 중간 과정에서의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걸 다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싫어도 해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.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궁금한 건데요.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규칙 중요하죠. 그리고 그걸 통해 아이가 규칙과 여러 가지 질서,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규칙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자꾸 약속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? 그죠? 그럼 규칙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한 예민함, 뭔가 규칙 안에서 이걸 지켜줬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끼는. 그러면 이런 면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뭔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나? 예측을 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근데 규칙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. 지키는 어떠한 기준이니까. 그럼 어린 시절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혹시 있었나? 좀 불안했나? 그다음에 내가 좀 힘들 땐 우리 부모님은 가장 내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신가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. 그런 면이 좀 있으십니까? 네, 아빠가 좀 욱하셨어요. 들어봅시다. 아버님은 좀 어떤 분이었는지 어린 시절을 좀 들어봅시다. 아빠가 되게 평소에는 호인이신데 술을 드시면 주사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일단 아빠가 술 드시고 오면 저 일찍 자는 척을 해야 돼요. 숨죽이고 자는 척을 하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부부싸움을 엄청 심하게 해요. 막 냄비 날아가고 물건 날아가고 밥통 날아가고. 그러니까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맨날 김치만 싸주셨어요. 아빠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왜 애들 도시락을 그렇게 싸주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럼 엄마도 나름대로 이제 항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
이렇게 이제 손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.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그 도시락에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싸우시니까 중간에 제가 아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뺨을 때리더라고 제 뺨을.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나갔어요.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. 네네. 그러니까 엄마한테 우리 때문에 살지 말라고 아빠랑 살지 말라고 그거를 밥 먹듯이 얘기했어.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이런 종류의 일들은 횟수가 많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남깁니다. 어린 시절의 아내분은 그 이해 안 되죠. 이해 안 되죠. 그냥 예측이 안 되는 거죠. 이 일을 해서 혼날 만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가서 혼이 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. 예측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부모님들이 본인 화나 본인 기분이 나쁠 때 아이한테 뭐 손을 대거나 때리거나 화를 심하게 내면 아이들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조금 경험한 어떠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스스로 물론 애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많겠지만 규칙을 많이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Keep me hidden from the wind. 저 멀리서 다가오는 구름은 It's alright, we'll be safe. 우리를 꽃 피우게 할 거야. 아직도 내 안엔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. 곁에 있었던 날들 때문에 또 아파오다가 또 괜찮아. 긴 밤이 와도 꽃은 피네. Keep me hidden from the wind. 저 멀리서 다가오는 구름은 It's alright, we'll be safe. 우리를 꽃 피우게 할 거야. It's alright, we'll be safe. 우리를 우리답게 할 거야. 본인의 내면이지만 이것을 그냥 혼자 이걸 다 알아차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. 이런 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, 내가 규칙과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사회적으로 규칙과 약속은 원래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나의 내면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구나. 이걸 좀 이해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옥신각신하다가 남편이 예를 들어 모르게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닌 것 같긴 하는데요. 뭐 그러다 옥신각신하다 보면 약간 좀 목소리가 커지면 그 어릴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 느껴지면서 이게 사실 두려워서 여보 나는 그럼 두려워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만해 말하지 마 끝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입을 닫으라네.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. 이런 오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뭐 소리 지를 때도 무섭고. 그렇죠. 네.
근데 남편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. 그래서 공포심을 많이 유발해요. 그 연애할 때도 남편은 그냥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을 딱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울어버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웃으라고 남편한테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. 가만히 있으니까는 웃으세요. 울면서 웃으세요. 그리고 남편도 근데 욱하는 면이 있어요, 남편이. 네. 누가 절 건들지만 않으면은 좋은데, 그러니까 싸울 때도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. 왜 소리를 질러? 아니 먼저 시작해도 원숭이 올라가니까 남들이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. 야 하니까 나도 왜 하는데 소리를 질러? 네가 먼저 했잖아. 내가 언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. 내가? 와 그러네. 또 내가 또 소리 질렀네. 내 잘못이네. 남편이 목소리가 또 이렇게 되는 크니까 거예요. 저는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네. 아니 또 남편분의 내면 안에도요 좀 어른스럽지 못한 면이 있긴 있어요. 그게 어떤 면이냐면 아내한테 너 왜 나한테 그래?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법한데요. 아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만 깊어지면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게 너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네. 이걸 좀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한다면 아,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겠다라는 것까지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거기까지 못 가신 것 같아요. 소중한 게 없었다. 무심하게 지내온 시간들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 내 가슴을 스쳐가네. 얼어붙은 계절을 어김없이 찾아와 텅 빈 풍경 거리는 쓸쓸하고 적막해 별빛만 가득 반겨주네. 어둠이 길어지면 하염없이 또 생각나. 걷고 또 걸었던 가파른 그 길에 마주친 그날 그 순간 거쳐버린 내 마음은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.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열어 널 안고 싶다. 그러니까 남편은 그 부분이 조금만 이해 폭을 넓혀서 성장을 하시면 이게 성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. 이러면 훨씬 더 아내와의 관계가 편해지실 것 같아요. 맞아요.